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1년 2월 첫째 주 대구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지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년 2월 7일 영남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국방부 대구시의 주한미군 대구 4.7 보급소 이전 협의 진행 통보, 부지 반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3차 순환로 미개통 구간 협의도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 보급소는 달성공원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지를 반환하겠다는 것과 중등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영대 내거리 쪽에 이렇게 캠프워크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렇게 내거리에서 직진하는 쪽에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반환이 되었는데, 나머지 여기서 이렇게 현충로 여기 있는데 쪽까지 이 부분도 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현재 이 반환되는 부지 이쪽 옆에 영대 내거리 쪽에 여기는 아파트가 분양 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861세대가 분양 예정이 있으며 여기에 골드 클래스가 1차, 2차 해서 660세대 그리고 815세대가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미군 부지가 반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영대 내거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부지가 반환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남구 이쪽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주거시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구일보 2021년 1월 31일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대구시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 내년 초 예타 재도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초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 예타 재도전, 5년 전보다 경제성 향상, 외곽지역 수요 입점 과제도 남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지도에서 3호선 연장안을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이 지금 현재는 용지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연장선이 이쪽은 현재 대공원 예정부지입니다. 이쪽에 아파트가 2,000에서 3,000세대 정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호역이 여기 있으며 여기는 법저타운이 이전하게 될 위치입니다. 연호지구를 거쳐서 이렇게 알파시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산역에서 신기역 그리고 안심 뉴타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서 혁신도시에 병무청까지 이어지는 3호선 연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엑스코선 타당성 통과를 이뤄낸 대구시가 다음 과제로 도시철도 3호선 연장안에 눈을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안은 수성구 범물동에서 혁신도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업비는 6,952억 원이며 역사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신청을 했지만 통과를 못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물에 붙였다 예타에서 최종 탈락하게 되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어서 다시 재신청하기 위해서 그때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6년 당시에는 실시 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예측 수요에 반영하지 못한 대구 대공원 수성의료지구, 여기 알파시티가 되겠습니다. 연호 공공주택지구, 연호 법원청사 옮기는 아래쪽에 예전에 연호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들이 이번에는 예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종점인 혁신도시의 인구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2015년 말 5,922명에 불과했던 신서 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2만 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영상도 예전에 제가 올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호지구에 대한 내용도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3호선 연장안이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할 것인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의료지구, 롯데몰, 연호지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엑스코선에 이어서 3호선 연장안도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일신문 2월 2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수성구 노른자 범어사 만촌 3동 재건축 학교 가밀에 가로막히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남타운 을지맨션에 민원이 빗발친다라는 내용. 수성구에서 중청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남타운과 을지맨션이 언급된다. 경남타운과 을지맨션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인 이른바 범사 만삼 지역에 속한다.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주민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곳에 법정 통학거리 이내의 초등학교가 경동초교 한 곳뿐이라는 점. 한국교육개발원의 전국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자료에 따르면 경동초교는 지난해 4월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가밀 학급인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교육청과 학생 배치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구시 교육청은 쪼개기 인간 등의 편법을 막고자 300가구 미만이더라도 일단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계기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타운과 을지맨션 등 현재 수성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아파트 부지는 거의 대부분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현재 수성구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 공동주택 사업지는 MBC 내거리 인근 부지, 도멜동 공정맨션, 대구지방법원 맞은편 범삼동 일대, 경남타운 을지맨션 범어사동, 한금일동 우방아파트 2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 쪽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가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 쪽에는 땅값이 비싼 것도 있지만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세대 이하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300세대가 여러 군데가 모이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는 가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학교 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수성구에 아니면 다른 구에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짓고 있는 쪽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의 안정성도 좋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일보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2월 4일자 신문기사 내용. 70대 절반 가까이 역세권에 거주하고 대구시 인구 42%가 역세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대구도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역세권 위주로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70대 이상이 철도 주변 역세권에 거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령일수록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을 거주 지역으로 선호하는 의미도 해석된다. 여기에는 아마 무료 승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4일 발표한 대구 도시철도 역세권 통계 결과에 따르면 역세권 거주 인원은 대구 전체 인구의 42.7%인 104만 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역세권 거주지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역세권 거주 비율이 46.8%, 60대에서는 43.7%, 20대 44.4%로 확인됐다. 반면 10대 이하의 역세권 거주 비율은 40.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부분은 부모의 나이와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 이하일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군을 따라갈 것 같고, 나이가 든 연령층에서는 학군이 필요 없이 교통이 편리한 쪽을 찾아서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 기준 유동인구가 많은 역은 주중에는 반월당역으로 28,000명, 주말에는 중앙로역이
3만 1천 명으로 조사됐다. X코선이 개통이 되고 산업철도가 개통이 되고 이럴수록 역세권이 앞으로는 더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들도 같이 움직여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일보 21년 2월 2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옛 남부정류장 태양디아너스 공급 연기 등 지역 분양단지 연기에 잇따라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완화될 것 같다는 시그널에 대구 주요 단지 공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두산동 호반스 및 발코니 확장비 옵션 조율 중이다. 지금 현재는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든지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거래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큰 데다 최근 주택보전공사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 완화 시그널을 시장에 내보내면서 분양가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수성구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는 2018년 힐스테이트 범위의 3.3제곱미터당 2,058만 3천원입니다. 2019년 수성범위 W가 2,056만 9천원에 공급했으며 이후에 2천만 아래에서 책정이 됐다는 기사입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 분양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의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마저 올라가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게 될 것 같습니다. 21년 2월 1일자 경북일보 신문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경북이 8.44%, 대구가 10.96% 상승했다라는 내용, 통합신공항 유치, 서대구 KTX 역사개발 등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토부 누리집 시군구 민원 실서 3월 2일까지 열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의료보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자꾸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첫째 주에 가장 핫한 뉴스는 아마 2월 4일날 발표한 공공개발에 관계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매일신문자 2월 5일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공공정비 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 사고 팔고 못해 4일부터 집 팔고 싶은 사람 집 사고 싶은 사람 모두 묶인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민동의 요건이 3분의 2로 완화되고 주민 갈등을 증폭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짚어보게 되면 2월 4일날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공공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집을 찾는 사람은 모두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어도 현금 청산된다고 생각을 하면 집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싶어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집을 팔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가 현금 청산이 되게 되면 집을 일부러 사서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집 사고 팔고도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주민 갈등도 많이 증폭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반대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 예를 들어 본다면 강남 등 이런 쪽에 좀 고급 아파트가 있는 쪽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쪽에서도 다소 낙후되어 있는 쪽에 대해서는 공공 재개발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공공 재개발을 하지 않은 지역은 조금 더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좀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공공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다소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낙후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꼭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실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정책을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위주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구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신문기사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